이 남자의 이름은 카를 루프렉트 크레넨. 나치의 비밀 조직 툴레 오컬트 연구회의 수장이자 히틀러의 총애를 받고 있는 최고의 암살자입니다. 1897년 위넨 출생으로서 원작에서는 브레인을 담당하는 과학자 포지션이었으나 실사화가 이루어지며 암살자로 변경, 양손에 장착된 톰파형 블레이드로 신들린 칼질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심각한 자기 혐오와 완벽한 신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여기에 외과 수술 중독, 일명 피학대 음란 충동증이 더해진 결과 자신의 입술과 양쪽 눈꺼풀, 손 발톱 등을 영구히 제거한 뒤 내장을 드러내고 태엽 장치를 이식, 말라버린 혈액을 대신해 온몸에 모래를 집어넣은 스팀펑크 스타일의 상큼한 꽃미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훤히 드러난 피부로 인해 세균 감염을 우려 항상 방독면을 쓰고 다니며 신체 구조 자체가 인간을 아득히 초월, 웬만한 공격 따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초인적인 내구력을 자랑하는데요. 그 밖에도 벽을 타고 기어다니거나 날아오는 총알을 그대로 튕겨내는 등 명실공히 최강의 암살자다운 화끈한 활약을 펼쳐줍니다.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존재감, 화려한 칼솜씨로 관객들의 마음까지 썰어버린 궁극의 매력남이었죠. 지금까지 나치 독일 최강의 변태 카를 루프렉트 크레넨이었습니다. 플레임은 그레고리 라스푸틴,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의 조직, 목자의 무리의 일원이자 러시아 제국을 씹어먹었던 공포의 요승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어 황족 내부에 깊숙이 침투, 황태자에게 약물을 먹여 쇼크 상태로 만든 뒤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황제 부부를 협박. You dare to question the vessel of the Lord. You dare to risk your son's life. 이후 아편을 이용해 두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킹스맨의 전신 옥스포드 공작과 그의 아들 콜레드가 등판하여 라스푸틴을 죽이기 위해 러시아로 잠입하게 됩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라스푸틴을 마주하게 된 옥스포드 부자, 가장 먼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타르트를 먹여 독살을 시도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죠. 설상가상 아픈 다리를 고쳐주겠다며 옥스포드를 유인, 몽골의 흠이 창법을 이용해 최면을 시전하며 별 지랄 같은 방법으로 옥스포드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금세 옥스포드의 속셈을 알아챈 라스푸틴은 곧바로 방금 먹은 청산가리를 모조리 토해낸 뒤 옥스포드 일행을 상대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 맞춰 화려한 칼솜씨를 선보이는 이쟁이 라스푸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현란한 스텝과 역동적인 몸동작으로 상대방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덥수룩한 장발과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잡초 같은 수염, 왠지 음침해 보이는 더러운 면상 위로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짧은 등장에도 불구 사실상 킹스맨 3편 전체를 씹어먹었던 최강의 캐릭터였죠. 러시아 제국을 패망으로 몰고 갔던 그 음탕뽀짝한 매력에 온팡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잭 네이피어. 고담시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의 2인자입니다. 영화 시작부터 보란듯이 보스의 애인과 불륜을 자행하며 겁대가리 상실의 진술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스가 잭을 함정으로 유인. 결국 잭은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트맨까지 등장. 그렇게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잭은 배트맨과 경찰을 상대로 치열한 사투를 벌이던 중 그만 화학약품이 가득한 통 안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잭. 곧바로 무허가 의사를 찾아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지만 온몸에 스며든 화학약품의 영향으로 심각한 신경 손상과 정신 이상이 발생. 매우 기괴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Jack is dead, my friend. You can call me Joker. 녹색의 머리카락과 하얗게 변색된 피부, 입이 양쪽으로 길게 찢어진 채 근육이 굳어버린 고담시 최악의 빌런, 일명 조커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복수의 화신이 된 잭은 가장 먼저 반대파들을 숙청하여 조직을 접수한 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주는데요. The pen is truly mightier than the sword. 이후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독약을 주입, 사용자로 하여금 미친 듯이 웃다가 사망하게 만드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고담시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립니다. 그 밖에도 독가스를 살포해 대량 살상을 일삼고 미술관을 급습해 반달리즘을 자행, 똘끼 캐릭터의 근본을 보여주는데요. I kinda like this one, Leave it. 팀버튼 시리즈 한정, 브루스의 부모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배트맨과 조커가 서로를 만들게 되었다는 운명적 서사를 창조, 히어로와 빌런의 관계를 재정립시켰던 You idiot! You made me. Remember? I know you did.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잭 니콜슨의 신들린 연기에 힘입어 현재까지도 최고의 빌런으로 회자되고 있는 역대급 캐릭터, 그 전설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초의 불멸자였던 알렉산더 코르비누스의 장남, 아버지의 변종 유전자를 물려받은 채 박쥐에 물려 최초의 뱀파이어가 되었으며, 쌍둥이 동생 윌리엄은 늑대에 물리게 되면서 최초의 라이칸으로 변이했다는 설정입니다. 이후 빅터, 아멜리아와 함께 뱀파이어의 3대 군주가 되어 시대에 따라 한 명씩 돌아가며 순환 통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피를 흘려 얻은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 수백 년에 걸친 라이칸과의 전쟁 끝에 결국 군주 중 한 명이었던 빅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사이 라이칸의 피를 흡수한 마커스가 가열차게 부활, 등장과 동시에 뱀파이어 배신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며 충격적인 첫 등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원래는 완전한 순혈 뱀파이어였으나 부활 과정에서 라이칸의 피를 흡수함으로써 변이가 발생, 박쥐의 모습을 한 괴수 형태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피를 섭취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읽을 수 있으며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저공 비행이 가능, 맨몸으로 트럭을 추격하는 멋진 장면을 연출해 주는데요. 그 밖에도 뾰족한 날개 끝을 촉수처럼 이용 상대방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으며, 강력한 힘과 피지컬을 내세워 자신과 같은 혼종인 코비는 물론 영화의 주인공인 셀린느마저 순식간에 압살합니다. I knew Victor made a mistake by keeping you as a pet. 마커스의 목적은 산채로 봉인돼 있는 윌리엄을 구출,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런닝타임 내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최강의 흡혈귀, 지금까지 언더월드의 마커스였습니다. 화운사신은 강호에서 가장 악랄하고 강력한 무술 실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절대 고수입니다. 오래전 무림을 평정한 뒤 자신을 상대할 고수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되자 이에 지루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렸는데요. 이후 도끼파의 명령을 받은 싱이 그를 암살자로 고용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침입, 다시금 화운사신을 풀어주게 되면서 본격적인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피가 쏟아지는 복도의 연출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을 오마주한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반강제로 자유의 몸이 된 전설의 화운사신, 그야말로 전두엽이 찌릿해지는 환장할 비주얼을 선사하는데요. 세월을 정통으로 쳐맞은 것 같은 앳된 얼굴과 갯바위에 널어놓은 미역줄기 마냥 마음껏 널브러진 머릿결, 하얀색 런닝과 파자마 반바지로 격정적인 패션 감각을 뽐내며 위풍당당히 다리를 꼬고 앉아 샤론 스톤 뺨치는 섹시미를 발산합니다. 일단 겉모습만 훑어보면 실패, 딱 그 느낌인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실력 하나만큼은 불화가 아니었으니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맷집. 발차기 한 방으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슈퍼한 스피드를 장착.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에 직접 총을 쏜 뒤 두 손가락으로 잡아내고 전설의 무공이라고 불리우는 사자우마저도 맨몸으로 견뎌냅니다. 이후 각성한 신과의 최종 결전에서는 왁건을 기반으로 한 한마공을 시전, 또 다른 비주얼적 충격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힘을 축적한 뒤 상대방을 향해 힘껏 뛰어오르며 한순간에 모든 힘을 방출시키는 극강의 비기입니다. 힘을 모을 때 소리와 비주얼이 마치 두꺼비를 연상케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참고로 이 기술은 사조 영웅전에 등장했던 구양봉의 기술을 오마주한 것으로서 각성하여 최강의 고수가 된 싱조차도 이 기술을 상대로는 매우 고전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강력하고 전설적인 고수임에도 불구 한편으로는 전세가 불리해질 경우 암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얍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고수들이 즐비했던 쿵푸어슬 라인업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였달까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악당은 더 이상 만나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푸념 아닌 푸념을 남겨봅니다. 리들러는 배트맨의 수많은 숙적 중 하나이자 천재적인 두뇌를 자랑하는 지능형 빌런입니다. 본명은 에드워드 니그마, 수수께끼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애니그마에서 유래되었으며 가명인 리들러 역시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인 리들에서 따온 이름이죠. 말 그대로 수수께끼와 퍼즐에 미쳐있는 퀴즈 바보. 이토록 리들러가 퀴즈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뽐내기 위함이었는데요. Shall we dance? 에드워드는 웨인테크에서 근무하는 천재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간의 뇌파를 이용하는 위험한 기계를 개발, 이를 이용해 연구비를 삥 뜯으려다 단박에 거절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에드워드는 이에 불만을 품고 빌런으로 각성. 가장 먼저 자신의 직속 상사인 프레드를 살해하고 Fred, you are fired. 이후 투페이스를 찾아가 자신의 편으로 만든 뒤 I can help you get Batman. 고담시 전역을 돌며 5만 가지 범행을 자행. Here's a good one. There is a good one. 그렇게 개같은 짓을 일삼으며 단기간에 수억을 벌어들인 뒤 바다 한가운데 어마무시한 아지트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뇌파 조종기를 이용 타인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빼낸 정보를 자신의 두뇌로 주입, 점점 더 높은 지능과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반대로 리들러의 장치를 이용한 사람들은 뭔가 3D한 잡것들이 난무하는 괴랄한 가상현실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피가 돼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In local news, Edward Nygma's 3D box has become the rage of Gotham. Rioting occurred last night at electronic stores which were sold out. 선호하는 컬러는 총천연 녹색, 강박에 가까운 물음표 성애자로서 그를 둘러싼 천지 삐까리가 녹색과 물음표뿐입니다. 즐겨입는 코스튬 역시 오지게 화려한 느낌, 특히 온몸에 착 달라붙는 전신 타이즈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구가 쓰라린 느낌이죠. 리들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나칠 정도로 수수께끼에 집착하며 Tear one off and scratch my head. Once was red is black instead. A match. 어째서인지 카드 만들기에도 굉장한 소질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주먹질은 완전 꽝이라는 거. 짐 캐리 특유의 과장된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 원작보다 좀 더 깨발랄하고 까불까불해진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과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나왔던 투페이스보다는 한 5만 배 정도 나은 거였죠.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For if knowledge is power, then a god am. 온몸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흙수저 인간. 샌드맨은 병약한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몸을 담게 된 신파형 슈퍼 빌런입니다. 본명은 플린트 마코. 뭔가 착하긴 한데 약간 반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무척 있는 곧다한 느낌이죠. 아픈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감옥을 탈출하게 된 플린트. 하지만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길을 잘못 들게 되어 정체불명의 실험시설로 떨어지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광경에 정신을 못 차리는 플린트. 그렇게 아차하는 사이 결국 실험 장치가 가동되고 플린트의 몸은 그 상태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갑자기 모래 입자들이 하나로 뭉쳐지며 플린트의 몸이 재생성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래 같은 남자. 그렇게 우주 최강의 모래사장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플린트. 가장 먼저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현금 수송 차량을 털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도둑질밖에 없는 더러운 흙먼지 새끼. 결국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여 둘은 피 터지는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플린트의 몸은 작은 모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 간의 분리와 합체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한데요. 몸의 입자를 느슨하게 풀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효화시키거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공격력을 높이는 등 각 상황에 맞게 신체를 변화시키며 뛰어난 임기응변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바람을 이용해 모래 폭풍을 일으키거나 일반 모래와 뒤섞여 은신도 가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땐 주변의 모래를 흡수하여 빠른 속도로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한 재생 능력도 보여줍니다. 모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집 불리기도 단연쌉 가능. 막판에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거대한 모래 괴물이 되어 도시 한복판을 흙먼지 빛깔이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적어도 물리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의 능력자. 하지만 신체 구조상 물에 닿으면 순식간에 리타이어 된다거나 해리의 화염 공격에 유리화가 이루어지는 등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지컬은 최강인데 멘탈이 개판이란 얘기죠. 저 몸으로 막노동을 했어도 딸의 수술비 정도는 금방 벌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친구였달까요? 뭔가 여러가지 의미로 짠하고 또 짠했던 역대급 신파 빌런, 지금까지 샌드맨 플린트 마코였습니다. 무비 뾰 무비 뾰